자, 오늘 만들어볼 키트는 익절티도 블라드 엔젤 월드 히터 코르넷 뚝배기 수확자들입니다. 정말로 크리스마스 이후에 만들기 딱인 키트예요. 구입 가격은 국내 동판 오크타운 기준 205,600원입니다. 포함된 모든 키트를 별도 구매 시 약 31만원이니 할인율이 33%에 달하는 미친 가성비의 연말 한정 세트죠. 구성도 아주 훌륭해요. 여기에 컴뱃 페트롤만 추가하면 1500포인트의 야미가 뚝딱 나오게 됩니다. 카오스의 에버초준을 꿈꾸는 저로서는 놓칠 수 없는 한정 세트였죠. 오늘은 일단 맛보기로 월드히터 군단의 기간 보병이자 뚝배기 적출기 직접 찾아가는 헌혈의 집 코른 버저커를 만들어 볼 겁니다. 코른 버저커는 옵션 파츠가 꽤나 맛있습니다. 카오스 계열답게 다양한 스타일의 백팩과 숄더 패드가 있어요. 이 녀석들을 입맛에 맞게 조립해주면 되죠. 그 중에 특히 맛있는 건 헤드 파츠입니다. 두 타입 전 22종으로 전원 개빡친 드레드웨어의 힙스터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월드 히터 특유의 뚝배기로 클래식하게 완성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얘들도 빡쳐있죠. 코른 버저커는 근접 마린 계열의 표준적 워기어를 장비하고 있습니다. 볼트 피스톨과 체인 블레이드죠. 피해신 코르넷 투사들답게 체인 웨폰의 S가 1 높은 게 특징입니다. 포인트가 조금 높은 만큼 다른 기초 보병들과 비교해봤을 때 월등한 근접 능력을 가지고 있죠. 코른 버저커의 분대장과 5모델 중 한 모델을 볼트 피스톨을 플라즈마 피스톨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볼트 피스톨보다 기본 스펙이 월등히 뛰어나니 꽉꽉 채워주면 사격으로 마린 하나 정도는 잡을 수 있게 되죠. 5모델 중 한 모델의 코른 버저커는 원거리 무장을 포기하고 근접 무장을 에비서레이터로 변경 가능합니다. 살벌한 외형과 적출기라는 이름을 가진 무기답게 아주 손쉽게 대부분 보병의 뚝배기를 따낼 수 있죠. 분대 중 한 모델은 아이콘 베어러가 될 수 있습니다. 분대 내에 아이콘 베어러가 있으면 팩션 어빌리티의 보너스가 생기니 넣어서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멋있기도 하고요. 조립이 끝났으면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샤워기와 중성 세제로 뽀득하게 닦아준 뒤 이쁘게 늘어놓고 하루 동안 말려줍니다. 프라이밍은 블랙으로 진행해줍니다. 아머를 전체적으로 차분하면서도 선명한 느낌의 레드로 가져가고 싶거든요. 베이스는 바이에오 스칼렛 레드로 올려줍니다. 코른 레드가 다 떨어졌는데 재고가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코른 레드에서 핑크빛이 조금 빠진 어두운 레드 느낌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색이 잘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니타를 한번 조져보기로 했어요. 달러로니 화이트 잉크로 흰색을 올려줍니다. 헤러시 시절 월드히터의 아머 컬러는 흰색이었으니 루어적으로도 어울린다 생각해요. 다시 바이오 스칼렛 레드를 올려줍니다. 밑색이 밝아지니 이름 그대로 스칼렛 레드, 선홍색으로 올라오네요. 원하던 색은 아니지만 일단 이 색으로 밀어봅시다. 생각보다 밝아진 컬러톤을 잡아주기 위해 널런 오일로 쉐이딩을 진행해줍니다. 섬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듬뿍 찍어 전체적으로 펴발라주는 느낌으로 러프하게 쉐이딩을 진행해요. 뭉쳐서 떡지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면 됩니다. 쉐이드가 완전히 건조되면 어두워지고 검은색으로 거뭇거뭇 얼룩이 낀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톤을 되찾아줄 거예요. 에어브러쉬가 없던 시절 고전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부드러운 둥근 붓을 이용해 스칼렛 레드로 드라이 브러쉬를 해줍니다. 도료를 키친타월에 닦아내주고 가볍게 검은색 먼지를 닦으며 덜어내주는 느낌으로 터치를 해줍니다. 힘이 너무 들어가 붓을 누르게 되면 색이 급격하게 바뀌니 힘을 빼고 가볍게 터치를 해줘야 합니다. 이제 메인 컬러를 드라이 브러쉬 해줄 겁니다. 메피스톤 레드로 드라이 브러쉬를 진행해줘요. 가볍게 드라이 브러쉬하면 얼른 오일, 스칼렛 레드, 메피스톤 레드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줍니다. 붓이 잘 들어가지 않는 곳은 그냥 놔둬도 돼요. 어두운 색인 채로 남겨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되거든요. 색이 잘 안 묻어 나오는 곳은 톡톡 살짝 붓을 두드려 도색해주면 됩니다. 메피스톤 레드를 올리기 전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선명해지고 인상이 강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고문 시간입니다. 카오스의 아이덴티티와도 같은 텔을 따줄 거예요. 사용하는 건 아름답게 빛나는 황금빛인 레트리뷰트 아머입니다. 공식 장르에서는 샴페인 골드빛의 은은한 컬러를 사용하지만 저는 더 고전적인 느낌의 월드히터가 취향이거든요. 강렬하니까 말이죠. 지옥의 고문이 끝나면 나머지 디테일들을 블랙으로 올려줍니다. 블랙은 월드히터의 서브 컬러기도 하고 다음에 들어갈 컬러를 받쳐줄 수 있으니까요.
마린게이 기가체드인 우리 고른 버서크는 아무조차 평범하게 입지 않습니다. 팔 한쪽을 까지 끼고 검은 가죽 장갑을 끼죠. 레더 브라운으로 맨살을 칠해 섹시하게 태닝된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검은 가죽과 함께 섹시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체인은 딥한 컬러의 메탈인 다크메탈로 도색해줍니다. 체인뿐만 아니라 플라즈마 피스톨이나 기타 디테일도 다크메탈로 올려줍니다. 디테일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아멜 리베들도 찍어주고, 마찬가지로 워해머 모델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해골도 잔드리 더스트로 베이스를 올려줍니다. 좋아요. 마무리에 가까워졌어요. 제법 모양이 삽니다. 이제 아그락서스 쉐이드로 골드, 블랙, 메탈, 해골들을 전부 쉐이딩을 해줍니다. 무겁게 쉐이드를 올려주지 말고 전체적으로 가볍게 그림자가 생길 정도로만 도료를 올려줍니다. 아그락서스 쉐이드가 완전히 건조되면 해골을 잔드리 더스트와 우샤브 티본을 이용해 레이어링을 해 디테일을 살려줍니다. 이번엔 화이트를 이용한 디테일입니다. 플라즈마 피스톨의 코일 부분과 헤드의 렌즈 부분을 흰색으로 도색해줘요. 그 위에 콘트라스트 컬러 에테르메틱 블루를 얇게 올려주면 아주 쉽게 플라즈마와 렌즈가 완성됩니다. 닐라크 옥사이드를 얇게 올려 월드 히터 마크의 푸른 부분을 표현해주고, 젤스톤으로 베이스를 꾸며주려는데 제 카오스용 젤스톤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서 회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스티어랜드 머드 젤스톤으로 진흙탕 느낌의 베이스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가성비가 정말로 최악이라 웬만해서 쓰고 싶지 않았던 젤스톤이에요. 젤스톤이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휴식 시간을 가져주면 남은 건 마무리뿐이죠. 다크리퍼를 이용해 블랙의 엣지를 좀 따주고 레이어링을 해 심심함을 좀 줄여줍시다. 골드 부분에는 스토모스트 실버로 엣지한 리벳을 강조해 반짝반짝한 느낌을 더해주고, 스틸 리전 드랍으로 베이스를 러프하게 드라이브러쉬의 진흙을 좀 더 표현해줍시다. 마지막은 베이스의 림을 스칼렛 레드로 도색해줍니다. 베이스가 지저분하면 굉장히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코른의 뚝배기 따개들 월드 히터의 코른 버저커를 만들어봤습니다. 역시 카오스 계열 모델들은 암호의 테들과 장식들 때문에 작업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그래도 완성해 놓으면 그 화려함 덕분에 충성파 마린들을 압도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아직 5모델의 고른 버저커가 남긴 했지만 뭐 그건 나중에 필요할 때 만들기로 합시다. 빠르게 세트 안에 다른 모델들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2023년 마지막 모델이자 2024년의 첫 모델이 비의 신 코른의 모델이라니 아주 즐거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즐거운 하비라이프가 되길 기원합니다.